매출로 따지면 한 개 사업자로 1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낼 수 있었는데 5천 개로 줄어들면 이게 매출이 11번가에 한해서는 반타작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제한을 까다롭게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몇 가지 여러분들이 지켜주면 충분히 4등급으로 갈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새벽인간TV의 통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채널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구매대행에서 반자동, 대량 등록 이렇게 업로드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오픈마켓 정책이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느끼시죠? 그러니까 업로드하는데 되게 제한을 두는 경우가 갈수록 각 마켓마다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지금 구매대행을 하고 계신 분들과 이제 앞으로 하실 분들은 이런 식으로 방향을 꼭 잡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크게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거나 지금 이미 이런 정책들이 시행 중인 거 이런 내용을 좀 처음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주 따끈따끈한 내용 2023년 지금 3월인데요. 3월부터 바로 이 정책들이 시행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쿠팡에서 상품 번역을 안 하면 삭제시킨다 그런 정책들이 있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이 영상 한번 보고 오시면 되고요. 그때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쿠팡에서 모든 상품의 이제 이미지를 중국어로만 되어 있으면 삭제 조치한다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린 건 첫 번째로는 쿠팡에서 어떻게 이제 제재를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안은 썸네일이나 그리고 옵션 또는 상패에 몇몇 사진들만 번역을 해서 올리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번역을 직접 해보시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쿠팡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거는 저희가 주변 셀러들에게 이제 확인을 해보니 직접 제재를 가한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쿠팡 정책을 어떻게 제재하는지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쿠팡에서 상품 업로드 숫자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쿠팡에서 심지어 하루에 업로드를 5,000개 해도 된다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체 업로드 숫자는 무제한이었어요. 네, 지금 상상도 안 되죠?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하루 업로드 수 제한도 걸려 있고요. 그리고 한 사업자당 10,000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량 등록, 그러니까 상품을 하루에 몇백 개, 몇천 개 이렇게 찍어내는 대량 등록 하시는 분들은 갈수록 이제 힘들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사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제 11번가에서 3월 8일부터 어떤 게 바뀌냐면, 자, 5등급 신규 판매자의 경우는 상품 수가 5,000개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아, 상품 수가 이제 5,000개 넘어가려고 하는데 심지어 6,000개, 7,000개 올렸는데 이게 5등급이라서 상품이 2,000개 정지 먹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자,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상품 수를 10,000개까지 늘리는 팁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11번가 셀러오피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 왼쪽에 판매자 정보 누르셔서요. 등급 신용 점수 조회라는 탭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판매 등급, 신용 등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상품 수가 10,000개까지 원래 다 등록이 가능했는데 3월 8일부터 5등급인 분들은 5,000개로 이제 바뀝니다. 그러니까 상품 수 5,000개랑 10,000개 자체는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매출로 따지면 한 개 사업자로 1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낼 수 있었는데 5,000개로 줄어들면 이게 매출이 11번가에 한해서는 반타작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제한을 까다롭게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몇 가지 여러분들이 지켜주면 충분히 4등급으로 갈 수 있어요. 네, 4등급부터 이제 10,000개 업로드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숙지해 놓으셨다가 이제 주문 처리할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판매 등급 이제 산정 기준 여기 표 보이시죠? 이게 이제 11번가 셀러오피스 공지사항이나 또는 신용 등급 안내 거기에 보시면 이제 보실 수 있거든요. 자, 여기에 보시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쫙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5등급이다. 그러면 상품 수가 5,000개로 제한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판매 신용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5등급이에요.
그리고 판매 금액은 500만 원 미만인 분들은 5등급입니다. 자, 여기서 한 달 매출 500도 안 나오는데 나 지금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런데 다행인 것은 여기 위에 보시면 최근 6개월 동안 판매 점수와 판매 금액으로 매월 1일 선정됩니다라고 얘기되어 있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6개월 누적으로 판매 금액만 충족되면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이제 100만 원 조금 덜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100만 원은 여러분들 11번가에서 매출 나오죠.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업로드 했을 때는 이건 무조건 돼요. 판매 금액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매출은 높은데 신용 점수 때문에 이게 5등급으로 강등되신 분들이 제가 최근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매출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했을 때 이 정도는 충족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판매 신용 점수가 어떻게 보면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제 판매 신용 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판매 신용 점수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건을 판매를 하면서 어떤 주문 처리나 또는 뭐 반품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점수가 1점, 2점 이렇게 부과가 돼요. 뭐 100점 만점이 아니라 이게 그냥 계속해서 점수가 그냥 누적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기준인데요. 자, 판매 성사를 했을 때 1점이 증가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물건을 그냥 정상적으로 판매해서 소비자가 이제 구매 완료 버튼을 누르잖아요. 아니면 자동으로 구매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1점 추가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한 달에 만약에 30건 정도를 주문 처리를 했다면 그 중에 이제 25건이 정상 처리했다면 25점이 신용 점수로 이제 쌓여 있는 거죠. 그런데 점수를 얘들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마이너스 하기도 해요. 마이너스 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일 처음 마이너스가 가장 큰 거는 판매 취소했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5점이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자, 이거 판매 취소는 마이너스 5점이 언제 이렇게 나오냐면, 그러니까 판매자분들이 주문 취소를 직접 하시면 마이너스 5점이 됩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거 재고가 없고 그리고 뭐 적자가 나서 역마진이 나서 우리가 그냥 셀러 오피스에서 판매 취소 버튼을 눌러버리면 일 처리는 빨리 끝나지만 여러분들의 신용 점수가 마이너스 5점 된다는 거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계속 누적되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상품 수가 내가 8,000개, 9,000개 올렸는데 이걸 그냥 간과하고 대충 하다가 신용 점수가 30점 미만으로 돼버리면 내가 올렸던 상품 수가 5,000개 위로 되는 것들은 그냥 판매 중지 처리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품 삭제 처리는 아니라 판매 중지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점수를 올리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판매 중으로 바꿀 수는 있긴 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정지되는 거를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냐? 자, 우리가 역마진이 나거나 또는 재고가 없어서 판매 취소를 해야 될 때 그냥 소비자에게 저는 알리는 게 더 좋다고 봐요. 네, 소비자에게 문자로 저 11번가에 어떤 상품 주문해 주셨죠? 이게 재고가 없다 보니 제가 다른 상품으로 보내드릴까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가 그냥 취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취소를 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 이거를 11번가에 로그인 하셔서 주문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허락 버튼을 누를게요. 그렇게 하면 고객이 대부분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직접 판매 취소를 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판매 취소지만 우리가 했을 때 마이너스 5점이고 소비자가 직접 이렇게 하면 우리는 마이너스 1점으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 엄청나게 큰 차이죠. 네, 그래서 판매 취소는 이런 식으로 주문 처리 컨트롤을 하시는 게 좋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마이너스 1점도 받기 싫을 때 100% 소비자 귀책으로 취소를 하는 건데 이제 판매 취소할 때 판매자 귀책으로 하는 경우 마이너스 1점 받는 경우 억울하잖아요. 그럴 때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고객분이 이거를 그냥 변심으로 취소 요청을 했는데 판매자 귀책으로 했어요 라고 하면 우리가 고객센터에 얘기하면 그런 거를 정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말 가끔 있는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판매자 귀책, 반품 취소도 마이너스 5점. 그리고 판매 불가 처리 사유 입력을 허위로 했다면 이것도 마이너스 1점. 반품 교환 처리 사유도 허위로 입력했을 때 마이너스 1점. 네, 이 경우는 좀 많이 없으니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방은 이제 판매 신용 점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 신용 점수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상품 수를 늘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판매자 평점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 11번가 셀러 오피스에 보면 항상 여러분들을 좀 괴롭히는 이 점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주문 이행, 발송일 준수, 24시간 문의 응대, 이 세 가지 점수가 아마 여러분들 11번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점수표를 제일 첫 번째 등장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1번가는 이제 각 오픈마켓마다 다 이런 점수들이 있거든요. 이걸 대문짝만하게 첫 페이지에 해놓는 이유가 이거는 상품의 이제 노출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주문 이행 100%, 그리고 발송일 준수 경고, 24시간 문의 응대 경고 66%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 점수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노출 순위를 결정을 해줍니다. 자, 주문 이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게 며칠 내로 주문 수집을 하는지 거기에 달렸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발송일 준수 같은 경우는 주문을 수집하고 송장번호 이런 입력이 이게 3일 동안 입력을 안 하면 이게 점수가 깎여요. 또는 이제 발송 기간을 이제 우리가 뭐 14일 이렇게 잡았는데 그 이후까지 발송이 되지 않으면 이게 또 점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11번가 같은 경우는 직접 전달이나 아니면은 배송기간 지연 안내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발송일 준수를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국으로 송장번호가 왔을 때 그때 송장번호를 넣어주는 걸 잘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24시간 문의 응대, 이것도 보면 많이 놓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문의 달리면 우리가 사실 주문 처리만 신경 쓰지 CS 이런 거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답변을 대충 하더라도 답변을 단지 안 단지 이런 거를 봐요. 그러니까 답글이 24시간 내에 달렸는지, 그래야 이게 성실한 판매자라고 인식을 하고 11번가에서 노출을 조금 더 시켜준다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놓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페널티 적용 대상, 노출 편성에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노출에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점수를 어떤 부분에서 놓쳤는지 상세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도 또 한 가지 새로운 정책이 최근에 이제 공지 올라왔죠. 여러분들 스마트 스토어에 이제 첫 페이지 들어가시면 카테고리 이렇게 메인 홈페이지에 나오잖아요. 뭐 가구 아니면 공구 또는 뭐 생활용품 이런 카테고리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런 걸 가리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 카테고리를 가리면 소비자들이 이제 상품 보는 게 불편하니까 이거를 가리기 했을 경우는 내 마켓을 노출 정지시킨다라는 공지가 올라왔어요. 저도 한 번씩 보면 스마트 스토어에 카테고리를 아직도 가리기 해놓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리기 했을 때 바로 노출 정지 되진 않겠지만 얘들이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돌려요. 그래서 그게 적발되면 노출 정지가 되니까 혹시 아직 그렇게 하신 분들은 반드시 다시 노출되게끔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검색하시면 되냐면 스마트 스토어 카테고리 전시 이런 식으로 치면 그 관련 블로그들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2023년에 좀 바뀌는 내용들을 많이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11번가, 쿠팡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정책이 바뀌니까 이런 것들 모르고 여러분들이 계속 판매업을 이제 하신다면 나도 모르게 모든 상품들이 삭제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정책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주셔야 돼요. 자, 이런 정책들은 11번가 셀러 오피스의 공지사항에 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스마트 스토어, 옵션 지마켓, 쿠팡 이런 데 모두 다 공지사항에 보시면 우리에게 해당되는 공지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좀 추려서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국내 판매자, 사입 판매자, 식품 판매자 이런 모든 공지사항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아예 안 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같이 따로 여러분들에게 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들만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보시면 판매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또 다른 중요한 정책들이 나오면 이런 영상을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